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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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남자 박철수 국가대표 멘탈 코치님이 나오셨는데, 인사도 아주 네, 예쁘죠.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예쁘고 아,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너 스킬의 저자 특강 시간이면서도 또 부를 만들어내는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네, 대표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제가 화면 박철수 공유할까요? 네네 네. 코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멘탈 코치세요. 국가대표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멘탈 전문가가 되었는지 또 책을 쓰게 된 배경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챙겨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고급스럽게 아주 보석같이 챙겨드리니까 꿀팁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동영상 별도로 녹화하시는 분 저작권 위반입니다. 네, 신고하면 걸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몇 장만 캡처하시면 되겠죠. 이게 또 강사님의 소중한 자료니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미 2023년 부를 만드는 멘탈 위너 스킬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앞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가대표 멘탈 코칭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무엇을 제가 경험했길래 위너스킬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지,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사항들을 같이 나누고요. 오늘 꼭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정도 우리가 익히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 저를 잠깐만 소개해 드린다면요. 저는 국가대표 이런 선수들, 저 여러분 잘 아시죠? 평창올림픽 때 은메달을 땄던 우리의 젊은 양자들, 영미팀, 그래서 컬링팀을 지원을 저희가 9개월 동안 했었고요. 국가대표 선수인 김가영 선수, 배드민턴 선수죠. 김수현 선수, 역도 선수, 그다음에 여기는 핸드볼 골키퍼인 선수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데는 프로 선수들, 그다음에 뭐 프로로 치면은 골프,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네, 이 모든 구단들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들어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잠시만요. 음. 그들과 함께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들과 함께 약간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선수들이 있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야구를 비롯해서 역도, 뭐 수영, 핸드볼, 축구, 또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투척. 그래서 우리가 35개 종목 정도를 저희가 이제 취급하고 그 선수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제일 기억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은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10살짜리 테니스 선수입니다. 2시간 동안 멘탈 코칭을 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부모님도 매우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옆에는 스님들도 있는데요. 스님들도 같이 코칭을 받고 또 코칭을 배우기도 합니다. 자, 저는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국제 멘탈 코칭 센터를 맡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싶은 거죠. 저는 실제로는 비즈니스 코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비즈니스 코치로서는 1세대에 해당되고 그와 관련돼서 비즈니스 코치와 관련된 책을 또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멘탈 코치로서도 또 1세대이기도 하고요. 세계 최초로 붓다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는 또 감성 붓다라는 그 분야에도 번역을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걸어온 길은 뭐 여기 표에서 보여주다시피 저는 LG 상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LG 나원 그다음에 LS 미래원에서 10년씩 외부 교수로서 전문 교수로서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등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고 코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스포츠 선수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를 만나서 국가대표를 만나서 코칭을 한 지는 이제 딱 7년째입니다. 저는 스포츠인도 아니고요.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반인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스포츠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신기하게 그런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스킬들은 없을까? 그것을 저희는 발견하였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강에서 우리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100% 만족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신 분들께서 최대한 만족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원하는 부를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 정말 부를 부르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부가 떨어지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결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를 만드는 멘탈, 위너 스킬. 첫 번째는 결심입니다. 자, 모두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 만족할 거야.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메달리스트들이 첫 번째 시작이 뭔가 하면 나는 메달을 꼭 딸 거야 라는 결심입니다. 그 메달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내 이겨나갈 거야.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결과를 만드는 비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도를 세우십시오. 이미 세웠습니다. 나는 100% 만족하기로 했다. 두 번째, 교육 후 하나라도 실천을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은 받았는데 좋았어. 괜찮아. 쌈박해. 뭐 그렇지 뭐. 과연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꼭 약속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강 이후에 진짜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겠다. 이 마음이 우리를 부에 가깝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다 약속하셨죠? 네, 좋습니다. 약속하셔서. 그래서 그래 부를 만드는 멘탈은 네. 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뜨죠. 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중에 우리 김성호 대표님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글을 한번 마이크를 켰어도 좋고 안 켰어도 좋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하면 같이 원래부터 시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원래 성공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의 비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하게 할 뿐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우리가 평범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범하게 하는 그 비법이 또 뭘까? 그게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펼쳐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한다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공통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공통어가 뭘까요? 운이라 그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인생을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운이라는 관점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혹은 들으면 무슨 단어가 혹은 문장이 또 같이 따라오나요? 나는 지질이 운도 없어. 나는 운이 대박이야. 나는 운 좋은 사나이야. 뭐 이런 말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운과 관련된 이야기와 멘탈과 관련된 이야기와 위너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관련되어서 그것이 부를 만드는지 우리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서 나는 뭐가 들어온다? 부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단어가 같이 어우러졌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그 복이라는 단어는 음식과 술을 잘 차리고 제사를 지내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는 타고나는 것과 만드는 것 사이에 있다는데 보통 운은 타고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복은 쌓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타고난다는 말을 할 경우에는 결정권이 저한테 없는 거죠. 쌓는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부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퀴즈를 들어갑니다. 토끼인가요? 새인가요? 많이 보셨죠? 이 질문. 저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왜 꼭 토끼나 새로 봐야 됩니까? もしもし네, 네, 모시모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토끼나 새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을 다 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토끼로도 보이고 새로도 보입니다. 우리는 운과 복을 한 가지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보면서 나한테 맞는 건데 두 가지 관점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권 없는 운을 결정권 있는 운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내한테 결정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내 부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 있는 쪽으로 옮기면 주어진 운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운이라는 것이고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는 운을 만들어 복을 쌓는다.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동의하시나요? 운을 만들어 복을 쌓는다. 이게 우리가 부를 만들어내는 위너스킬이라는 겁니다. 보너스입니다. 이 부적은 2023년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15만 원짜리 부적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저런 뭐 등등 얘기를 한다면 그 반면에 저것도 내가 하나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취하면 보너스고요. 밀어내면 그림입니다. 황당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풍성함이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운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을 물리치는 오돈 복도 도망가겠다. 오돈 복도 오돈 운도 도망치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 뭐 잠시만 막 오고 있는 운을 도망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모두가 마음만 먹으면요 오고 있는 운을 다 도망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몸으로? 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도 눈이 도망갈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도 눈이 도망을 갈까요? 아, 그거 맞아. 정말 그렇지.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운을 도망치게 할까요? 운을 오게 할까요? 지금 살짝이 미소를 지어서 화면을 바라고 보는 그 모습은 운을 도망치게 할까요? 오게 할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마음이 운을 도망치게 만들까요? 운을 오게 만들까요? 자, 운을 그렇다면 오게 만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운을 끌어들이는 것 또한 같이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몸과 마음과 그것이 합쳐진 행동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부 다 사실 비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살아가는 모습에 몸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은 조금 옆에 두고 또 다른 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온도, 운도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은 자, 모두 한번 자세를 취해보세요. 딱 1시간이라도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지금 37명인데요.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운을 오게 만드는 자세를 한번 취해보시겠어요? 그 표정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그 마음 한번 가져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이 시간에 아주 좋은 운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노력이 바로 운을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자, 한케이 골프의 대표님입니다. 이 사진은. 자, 이분은 뭐 중소기업이지만 뭐 이 분야에서는 넘버원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 대표님이세요. 이분이 취급하는 것은 해외 골프권을 판매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여자분은 노무라 하루라는 LPGA 프로 선수입니다. 현역.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은 한국에 계시는 전 KLPGA 프로 선수였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냐면 저입니다. 전데요. 자, 여기서 이 회장님의 그 왼쪽에 있는 사진, 여러분 오른쪽에 있지만 이 사진을 제가 확대해 보니까 이 뭐죠? 예, 제 책을 옆에 딱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과 같이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여기 뭐 글이 써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이 책을 읽고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그 문장이 요 노란 글입니다. 나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행운을 줍는 것이다.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고 간 행운이다. 이런 귀절이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파트에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아파트 집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 주차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살며시 주워서 주머니 넣고 집에 와서 버렸다고 합니다. 자, 모두 또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혹시 글자가 잘 보이신다면. 자, 요 노란 부분입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행운을 줍는 것이다.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고 간 행운이다. 자, 이 쓰레기가 어떻게 행운일까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매우 좋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분이 기분 좋은 상태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가족들과 아침을 먹었다면은
그 가족의 식탁의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좋았을 겁니다. 그 아빠하고 남편과 그런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편이 혹은 아빠가 기분 좋은 풍성한 마음으로 밥을 같이 먹었다면 그 가족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또 현장으로 갔을 때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나아가 이 회장님이 그런 기분으로 회사에 출근했을 때 사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겠습니까? 그리고 고객을 만나서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이분에게 부를 가져다 줬다고 우리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보다 많은 고객의 결제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시도했던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을 줍는 행위, 일단 비디오부터 짧게 볼 건데요. 자, 빨리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빨리 지나갑니다. For a young pitcher making their debut with the hardest pitch because everything is just 보셨나요? 네. 네, 이 선수는 현역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비싼 몸값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추신수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추신수 선수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팬들도 많아요. 아쉽지만 일본인이지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선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지금 15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제 야구를 그 전에 시작했지만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기술 코치님이 외부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약간의 워크숍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만드라타트라는 기법을 쓰셨대요. 자, 여기에는 뭔가 하면, 자, 너네들 앞으로 3년 동안 고등학교 야구 선수로 지낼 건데 3년 뒤에 졸업할 때 너의 목표를 설정해 라고 과제를 줬답니다. 그 과제를 주고 요 과제가 뭔가 하면 여기 자세히 보면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돼 있죠.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코치님의 지시대로, 그래, 내가 야구를 이제 시작했으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내가 8개 구단에서 1순위로 나를 좀 뽑아가게 만들 거야. 나는 그런 선수가 될 거야. 그 모든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꿈이죠. 1순위로 뽑혀가면 우리나라에서는 3억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저희보다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래프트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건 뭐야? 해서 8개의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기 초록색 옆으로 8개를 만드는 거예요. 구위를 만들어야 되고 체력도 만들어야 되고 멘탈도 만들어야 되고 변화구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 인간성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였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 운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왜? 어른들이 그렇게 했겠죠. 운도 삶에서 중요한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운을 만들어야지. 자,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보지? 그리고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8가지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줍는 것이라고 그때 적은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버린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스스로는 나는 운을 만들어서 운을 좀 더 크게 했어. 저는 이 책을 만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는 너무나 다른 또 다른 도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을 만든다는 것 또한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비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제가 책을 쓰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 선수를 코칭하고 프로 선수를 코칭하고 수많은 스포츠인들을 코칭하면서 우리는 운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운을 만들고 복을 쌓으면서 정말 원하는 부, 성공 그것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제가 코칭하면서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운은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될 대상이다. 그 위에 복을 쌓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서 저는 김성호 회장님의 책에서 다시 이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늘 부를 만들고 운을 만들고 복을 쌓고 이런 단어지만 또 살아보니까 그 쌓은 복을 유지하는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과 관련돼서 김성호 회장님도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을 만들고 복을 쌓고 그렇게 해서 만든 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위너 스킬의 핵심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위너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위너 스킬을 만든 이유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을 하면서 비범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비범이 위너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위너를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너란 자기 그대로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역경이나 위기에 직면하든 자신을 믿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선생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너란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또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자기 자기 그대로의 그대로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역경이나 위기에 직면하든 자신을 믿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읽는 순간에 모두가 위너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위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있는 이 문장, 어떤 역경이나 위기에 직면하든, 자, 이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삶에서 역경이나 위기에 직면하든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없다면, 달리 말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역경과 위기가 없다면 위너라는 정의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위너가 된다는 조건은 우리 삶에서 역경과 위기가 있음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고통이 없으면 성공이 없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을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위너의 삶을 살고 싶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는 삶에 있어서 역경이나 위기가 늘 상존하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한테 역경과 위기가 오면 그래, 내가 위너가 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역경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그렇게 또 어렵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삶에서 역경과 위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상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지금 다가온 역경과 위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원으로서는 조금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위기나 역경에 대적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력이 좀 부족하고 학력이 좀 부족하고 가방끈이 좀 짧고 등등등등 많은 조건들이 내가 지금 삶의 터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그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나 이 정도야. 나 이것밖에 없어. 그래,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열정, 힘, 인맥, 이는 모든 것들을 내 나름대로는 효과적으로 조합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게 위너다. 나보다 집안이 좋고 나보다 학력이 좋고 나보다 머리가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나보다 체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런 선수를 대상으로 우리는 늘 붙어야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면하는 현상입니다. 현실이죠. 그때 나 안 돼. 난 안 돼. 나는 아직 안 되죠. 메달의 색깔이 아니라 설사 그 게임에서 패하더라도 그 선수가 자신의 있는 모습, 자신의 수준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가 지금 직면한 그 시합에서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했을 때 우리는 그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가 진정 위너다. 우리 삶 또한 그렇지 않나요?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우리는 기꺼이 TV 너머에서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 선수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모두들 이렇게 외쳐주세요. 가슴에 손을 두들기면서요. 나는 위너다. 자, 소리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너다. 나는 나는 위너다. 위너다. 나는 위너다. 나는 위너다. 위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위너다. 나는 위너다. 위너다. 나는 위너다. 나는 위너다. 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 위에 우리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나란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끝이죠. 시작이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있는 자신의 모습을 편안함을 느끼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할 때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겠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인간이나 생명체는 자신에게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족함을 좀 더 빨리 보도록 진화됐습니다.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게,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좀 부정적으로 보게. 즉 달리 말하면 약점을 먼저 보게. 부족한 점을 먼저 보게끔 진화되어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보는 힘이 세져야 됩니다. 제가 만난 국가대표에서 정말 탑들은 자기 자신의 강점을 보는 힘이 키워져 있는 선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먼저 보는 그 습관이 좀 더 강하게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다 약점을 써보라 그래요. 너 약점이 뭐니? 써봐. 네가 생각나 다 써봐. 그 약점 하나하나를 전부 강점화 시켜줍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늘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선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의 강점. 채팅방에 잘하고 올려보세요. 싶은 욕구가 잘하고 싶은 욕구. 네. 그냥 스피커 오픈해 줬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객관화해서 볼 수 있음. 네? 자신을 객관화하여 보려고 어. 노력함.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또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경우의 수를 잘 읽을 수 있어서. 네, 맞습니다. 세밀하게 보는 섬세함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섬세합니다. 그 섬세한 탁월함을 세상에 펼칠 때 필요한 테크닉은 아직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있는데 그것을 꽃을 피우는데 물 주고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씨앗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정적이야. 나는 부정적이야. 달리 말하면 나는 섬세해. 나는 섬세해. 나는 세밀하게 보는 힘이 있어. 라고 자신의 강점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부정적이야. 나는 부정적이야. 그 말을 지가 했겠습니까? 아마 옆에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세뇌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퀴즈 내볼게요. 우울증 있는 사람의 탁월함은 뭘까요? 요즘 주변에 우울증 되게 많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우울증 있는 뭐라고요?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 완벽성을 추구한다. 또 겸손해진다. 겸손해진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신다면 생각이 깊다. 생각이 깊다. 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선수에게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성취 욕구가 되게 강하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 울산에 계시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이었어요. 제가 그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은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뭔가 삶에서 성취 욕구가 매우 강한 걸로 보여집니다. 성취 동기가 매우 강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네, 사실 제가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거예요. 세상에 펼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부딪힘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올라와요. 못할 건데?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강화되면서 점점점 공포심이 올라오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여기 이 지구에서 발붙이고 있을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저나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강점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번 썩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보시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뭔지를 다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국 체대에 있는 역도 선수의 사례입니다. 이 선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코치님, 오늘 연습하는데 역기가 저절로 막 올라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뭐죠? 그래? 그래, 너 그거 뭘 했길래 그랬어? 그러니까, 예, 코치님하고 지난번 했던 몸마음 체크하면서 계속 몸과 마음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역기가 막 올라갔어요. 역도 선수에 있어가지고 불안,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 즉,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이 친구는 몸과 마음의 결합을 만들어낸 겁니다. 즉, 몸과 마음이 합쳐져서 에너지가 파워풀하게 폭발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위너 스킬에서 제가 제시하는 한 가지 요소는 자기 인식입니다. 최상의 퍼포먼스, 즉 올림피언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최상의 퍼포먼스는 몸과 마음의 합작품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 자기 몸과 마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위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제로 해보고 연구해 보니까 몸과 마음이 합작이 되면 그게 잘 컨그루언트 딱 결합이 되면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니까 에너지래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운이라고 합니다. 운은 에너지입니다. 운을 만든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한다. 어떤 표정을 짓는다. 어떤 생각을 한다. 어떤 마음을 먹는다.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려면 뭐가 되나요? 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상태가 될 때, 저 친구, 표정 좋은데? 야, 할 수 있겠어. 저 친구, 너 왜 그래? 표정이 그래? 너 좀 어깨를 펴봐. 그 말들은 달리 이렇게 보면 너 운도 도망가겠어. 너 운도 오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저 너머에 뭔가 있는 듯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운을 만들 수 있다면, 운이 좋다면 도대체 부가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로 고객을 만나고 내가 어떤 상태로 엽기를 들고 내가 어떤 상태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고객이 만족해서 사인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선수가 최고의 성과를 내느냐. 즉 그게 위너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는 데는 지금부터 자 우리 위너 스킬 비법입니다. 여기서는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몸과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즉 상태를 만들어 그랬어요. 그 상태가 우리는 운의 개념이고 럭키 상태냐 언럭키 상태냐, 운이 없는 상태냐 운이 있는 상태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뭔가 하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운이 없는 상태에서 운이 있는 상태로 가려면 내가 지금 운이 없는 상태인지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조금 더 올려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운을 좀 더 만드는 그런 노력을 취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들. 예. 다 손을 이렇게 하셨나요? 네, 화면을 안 보신 분도 해주시고요. 자, 왼손은 몸이에요. 오른손은 마음입니다. 자, 왼손에 마음을, 손가락을 다섯 개 다 폈다는 얘기는 몸이 최상이다. 마음을 5개 다 폈다면 이거는 최고의 마음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한 개면 나는 2점, 2점이고요. 이러면 빵점, 빵점이고요. 2개면 4점, 4점이에요. 이러면 10점이에요, 10점.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예, 유순옥, 네, 선생님은, 네, 10개, 우리, 네, 정화 선생님은 몇 개인가요? 5개, 5개, 10개? 와우, 좋습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좋아요, 좋아. 우리 권호찬 선생님께서는 3개, 3개. 조금, 예, 우리 여기 계신 분에 비해서 조금 낫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자, 권 선생님, 마이크 조금 켜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화면이 2개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네. 하시는 일이 실례지만 공개할 수 있으신가요? 아, 하는 일이요? 네, 하는 일.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오케이.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약간 소설 쓸게요. 권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뭔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권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라는 것은 여러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뭐랄까 인정을 많이 받는 것도 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자, 내가 지금 3점 3점 상태에서 우리 민원을 만나거나 내 상사를 만나거나 뭔가 협력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3점 그러니까 요 3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5개 상태에서 일하는 거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다르죠.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진짜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운을 좋게 만든다는 것이 저 멀리 있고 추상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잡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뭐 이래 뉴스를 던져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 뭐 주사위를 던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다릴 수가 없죠. 최고는 자신의 일에서 비범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봤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 했다면 권 선생님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나머지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세요. 권 선생님 지금 앞에 뭔가를 내가 지금 일을 좀 더 재미나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하려면 이 점수보다도 좀 더 높이고 싶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원하는 상태 몇 개인지 한번 손가락을 한번 더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 자, 그러면 3개 상태에서 5개로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권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5초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세 바르게 하기. 네.
정말 그거예요.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뭔가 좀 컨디션 뭐 이래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합에 나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뭐 패스를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때 얼마나 빨리 상태를 전환시키냐 능력이거든요. 그때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딱 3초 내지 1초 혹은 5초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내가 지금 3점에서 5점이 되려고 그러면 혹은 6점에서 10점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비법 드릴게요. 몸과 마음을 상태를 변화시킬 때 몸을 먼저 건드리는 게 좋을까요? 마음을 먼저 건드리는 게 좋을까요? 몸이요. 몸이요. 맞습니다. 와우. 몸이요. 민규님 대박.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제 몸을 보고 알았어요. 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던 지금부터는 몸부터 건드리세요. 그게 비법입니다. 우리 몸이 훨씬 강합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좀 더 뭐 다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렇게 넘어갈게요. 몸을 먼저 건드. 그래서 지금 모두가 한번 기지감을 쫙 펴보세요. 예. 보고 계신다면 기지감 쫙 펴보시고 소리 좀 내보세요. 오케이, 스탑. 요거 3초 했거든요. 몸을 기지개 펴고 나니까 몸이 좀 개운하세요. 그렇죠? 네. 자, 몸이 개운해졌는데 지금 마음도 한번 잠시 보세요. 마음도 조금 변했나요? 기뻐요. 예, 마음이 조금 변해져요. 근데 마음을 먼저 먹으면 몸은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 속도가 늦어. 그래서 몸을 먼저 변화시키면 약간 마음도 같이 움직여져. 그 다음에 마음을 또 먹는 거야. 나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야. 자, 이번에 연습 동작 해볼게요.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예, 손 기지 펴시고, 내리면서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예. 뭐 나는 할 수 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한다면, 몸을 먼저 건드리고 난 뒤에 마음을 건드리는데, 마음은 뭘로 표현되나요? 행동이 되나요? 말이에요. 아니면 생각이에요. 생각을 말이야. 표출해내면 말이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어로 표현한다면 훨씬 더 파워풀해요. 그래서 그거를 세트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책을 사보셨다면 ROA라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즉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 그것을 리얼리티. 그래서 원하는 상태는 무엇인가요? 아웃풋.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어프로치. 이렇게 해서 ROA, 생각을 끝없이 해라.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훈련이 따라주지 않으면 급작스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자체가 뭐 어렵거나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훈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정말 위기와 역경의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냐 없냐 게임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내 자신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나를 대처한다는 거죠. 그것이 위너들의 행동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보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마음과 몸이 4점, 3점이었다 치면 이걸 저희들 어떻게 양화시키는가 하면 4, 3, 12, 12 에너지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럭키 상태다는 거예요. 이 언럭키 상태에서 내가 역기를 들고 고객을 만나고 뭔가 밥을 하고 혹은 뭔가를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면 럭키 상태로 빨리 가자. 그래서 내가 마음과 몸을 점수를 올려보니 7점과 8점까지 가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면적이 56이 된다. 즉 56 에너지 상태다. 그러면 12 에너지 상태 언럭키에서 56까지 가면 그건 럭키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너 스킬입니다. 이것이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멘탈력을 강화시키는 기초 체력입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여기서는 비법이 일단은 위너는 수량화할 줄 압니다. 양화시켜요. 수치화시킵니다. 그리고 세분화시킬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화시킵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은유법을 써서 머릿속에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너 상태가 어떠냐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냐 해서 그냥 컨디션 어때가 아니라 쪼개어서 보더라. 몸과 마음을 쪼개어 볼 줄 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수치로 표현할 줄 안다. 그것을 면적으로 이미지화한다. 그것을 에너지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그것이 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명료하게 합니다. 명료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위너란 운을 불러들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위너란 자신을 럭키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는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고 위기나 역경이 와도 자신을 믿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플러스 운을 불러들이는 힘을 가진 사람, 자신을 럭키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위너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자, 운을 끌어들이는 스킬의 두 번째입니다. 또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자,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자,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상태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직 프로 골퍼들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자, 여기 오늘 주인공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리아나 주타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는 늘 한국계 선수 그리고 한국인 선수들에게 승리 목전에 가서 당해요. 역전을 당한다거나 번번이 이제 고지를 탈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태국 선수인데요. 이 세계적인 멘탈 코치를 찾아갑니다. 코치님, 잘 안 됩니다. 미치겠어요. 맨날 저 한국 선수들한테 져요. 저는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멘탈 코치 두 분이 이 선수를 쭉 관찰해 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뭔가 이게 좀 문제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에게 럭키 상태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비법을 알려줍니다. 자, 너가 가면은 그 목표를 응시하지 그때 심호흡해. 그리고 씩 웃어줘. 요거 하나 들어가는 거야. 요거 씩 미소 지어. 그리고 샷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씩 미소 짓는 요거 하나를 삽입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태국인 최초로 LPGA 우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그 사례를 보고 저희들은 주타누간의 미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미소가 사실상 아니라 이 코치는 뭐라고 알려줬는가 하면 그냥 입꼬리 올려 요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뭐 미소라 그러면 뭐 웃음이라 그러면 뭐 웃을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No.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만 하라는 거예요.
예, 아우, 잘했습니다. 정한님.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멋지세요. 다시 한번 해봐주세요. 우리 정한님 한번 봐주세요. 예, 아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상태를 만들려면 샷을 하기 전에 네가 상태를 만들려면 그냥 입꼬리 올려. 요거를 루틴으로 써. 끝. 그거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선수가 실제로 그것을 처방받고 훈련을 하고 그것이 정말 성과를 나온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냥 내 코치들이 주탄호가 요거 해. 네, 알겠습니다. 가서 바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5개월에서 6개월? 와, 김희진님은 뭐 이쪽에 예,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세요. 아니옵니다. 6개월 했대요. 같이 따라 있습니다. 멘탈은 스킬이다. 멘탈은 멘탈은 스킬이다. 멘탈은 근육이다. 멘탈은 근육이다. 근육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고 책 읽어서 될 수 있다면 차별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게 말은 너무너무 쉬운데요. 정말 그 에너지로 자기 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용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을 만들고 복을 쌓는 데서는 우리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멘탈은 스킬이고 근육이다. 그래서 이 컨셉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멘탈이라는 것은 너무 순식간에 생기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기도 하지만 바람결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멘탈은 뭔가 방법이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근육이라는 의미를 가져온 건 뭔가 하면 멘탈이 한번 만들어졌다고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멘탈은 근육처럼 가꾸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식스팩을 만드는데 6개월 걸리지만 이거 사라지는데 얼마 만에 사라집니까? 2주일. 모양이 사라지는 건 일주일 만에 사라진대요. 실제로 근데 코어까지 사라지는 건 3개월이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멘탈은 근육과 달리 한 번만 세팅을 잘 해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강화될 수 있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끌어들이는 국대 멘탈 만드는 방법에서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뇌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못한다. 구분하지 못한다. 역시 우리 희진님, 예, 아마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 같습니다. 김영숙 대표님한테 배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김 코치님께서 많이 이렇게 전파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뇌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는 것이 구분하지 못함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보세요. 뇌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위너 스킬을 가져올 때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 위너 스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 한번 느껴보세요.
원하는 것을 보게 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느끼게 하라라는 것이 위너 스킬이라면 반드시 내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해야 됩니다. 달리 시작하면 내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너 스킬에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 방에 있는 분들은 우리 김 대표님이 워낙 많이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위너 스킬은 전제적으로 우리 몸의 특성을 100% 반영하지 않으면 위너 스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너 스킬에서 이게 스킬이에요, 저게 스킬이에요 라고 말하는 7가지가 우리 몸뚱아리의 특성을 위배한다면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몸은 위너 스킬을 탑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뇌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한다, 구분하지 못한다. 못한다. 요거는 못하기도 하고요,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뭘 구분하냐 그러면 뇌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팩트, 사실은 구분합니다. 근데 뭘 구분하지 못한다? 사실에 붙어 있는 게 뭐죠? 사실에 뭐가 붙어야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죠? 감정. 아하. 이해하시죠? 사실에 감정이 붙지 않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 조금 그렇긴 하지만 10년 전에 되게 기분 나빴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되게 친구한테 뭐 엄청 아니면 뭐 등등 사회생활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빴던 거 한 30년 전 것도 좋아요. 지금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조금 느낀단 말이에요. 자, 다시 향후, 뭐 향후까지 가지 맙시다. 원래 2023년 12월 달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감정은 항상 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정은 항상 현재다. 그런데 그럼 뭐 감정이 내가 부를 만드는데 일에 성공을 하는데 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 두 개로 크게 나눠보면 부정 감정과 긍정 감정이 있는데 긍정 감정은 좋은 건데 달리 말하면 운이 있는 상태인데 달리 말하면 에너지가 좋은 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싫은 거잖아요. 그게 언넣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꼭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은 항상 현재이다. 현재이다. 긍정 감정은 느끼게 하고 부정 감정은 보게 하라. 부정 감정은 보게 하라. 이게 위너 스킬. 부정 감정은 느끼지 마세요. 그런데 일부 우리 이 방에 있는 분들 말고 저 다른 방에 있는 분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아이를 나무랄 때 그 행동 하지 말라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부정 감정을 느끼게 막 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행위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선수가 실패를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졌거나 했을 때 부정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왜?
왜 물어봤어?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 기억 안 돼요. 뭐 정말 좀 막말로 표현하면 엉터리 같은 일이죠.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하게 기억하면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럼 슬럼프 빠지죠.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잘못 가면 공황장애로 갑니다. 부정감정은 느껴서는 안 됩니다. 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보는 거야. 긍정감정은 와 좋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이게 위너스께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간의 마무리 시간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뭔가 하면 우리가 위너스께 나오는 7가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는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한다면 자, 그런 것들을 해낼 때 기초 멘탈력이 없으면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어도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를 멘탈 코칭을 할 때 기초 체력이 없는 선수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기초 체력이란 말이지만 기초 멘탈력을 갖추지 않으면 고급 스킬을 탑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명 6번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풀어갈 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면 향후 1년 혹은 향후 5년 뒤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멘탈, 즉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즉 내가 원하는 부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그게 합당할까요?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부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아마 다 안 오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방식을 벗어나서 뭔가 찾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면 그 방식을 익히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그게 자연의 이치일까요? 그 부를 얻을 때. 우리 김미진 선생님, 하루 24시간이고,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4시간이고, 7, 8시간 잔다고 하고, 기본적인 어. 생리 시간, 쓰는 시간 쓴다고 치고, 이런 게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 양심을 가지고 4시간 4시간 정도. 오케이. 쓸 수 있어야 최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 다 해보는 거예요. 4시간 투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되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참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제시합니다. 하루에 우리 멘탈이니까 멘탈은 상태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럭키 상태로 가기 위한 부분을 우리는 멘탈을 봤으니까 그러면 멘탈을 다른 표현을 하면 생각입니다. 하루에 몇 번 생각을 할까요?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6만 5천 번 정도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계산하기 쉽게 6만 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루에 6만 번. 오케이. 자, 여기에서 10% 내가 내 삶에서 투자를 한다면 아까 24시간에서 4시간이라면 전체 시간에서는 약 한 18% 정도 되겠죠. 한 17%. 오케이. 자, 그 말고 10%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6,000번을 투자해보는 거예요. 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면 1%면 600번을 훈련한다. 이것도 너무 많아요. 1%도 투자 안 하고 내 인생을 바꾼다?
해봅시다. 몇 프로? 0.1%. 하루에 60번 생각을 훈련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루에 0.1% 정도 투자를 하는 것도 한번 결심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0.1%라는 수치는 되게 미안한데 60이라는 숫자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많아요. 하! 이것도 많아요. 0.01%만 하세요. 6번. 6번만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국대뿐만 아니라 저희 코치들하고도 여러 번 해본 결과치입니다. 됩니다. 하루에 6번 정도도 만약에 투자 안 하시겠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얘기하지 말자. 무슨 얘기 할 거냐? 6번 0.01%도 안 하겠다는데 뭘 6번 해볼 의향 있으세요? 좋아요. 좋죠? 네. 6번 정도를 네. 365일 한다. 쉽다 어렵다? 그것도 쉽다. 어렵다. 어려워. 365일 지속하는 건 너무 어렵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제시하는 거 뭔가 하면 하루에 6번을 딱 일주일만 해보라. 일주일만.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우리 서로 만나지 말아요. 만나지 말자고. 하루 6번 일주일만 해보자. 일주일만. 약속하시겠어요? 네. 이걸 제가 첫 번째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약속해달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하루에 6번 약속할게요. 일주일만 해보자. 일주일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뭐 얼마나 내가 보답을 해드릴지 뭐 좀 맛있는 거 정말 사드릴게요. 아니면 정말 보내드릴게요. 아예. 하루에 6번 일주일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그 원리는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너스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게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6번씩 일주일만 진짜 제대로 하신다면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멘탈이 강해졌다는 걸 정말 느끼실 거예요. 즉 뭔가 하면 부를 만드는 그 운을 내 몸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실 거예요. 그게 럭키한 상태임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한 가지 사례입니다. 요거는 사례니까 요걸 응용해 주세요. 제가 한번 모델 케이스를 6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면 한번 시간을 써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6번은 뭔가 하면 하나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퍼포먼스, 즉 뭔가 실행이에요. 고객을 만난다, 뭐 내가 보고를 한다, 뭐 선수가 뭐 시합을 나간다 하는 거 전부 어떤 퍼포먼스라고 표현할게요. 그 퍼포먼스를 잘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시죠? 대부분. 자, 샤워라는 퍼포먼스를 효과적으로 아주 멋있게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샤워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의 샤워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것이 훨씬 더 상쾌하고 행복한 샤워를 끝내고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샤워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기 싫은 그 뭐랄까 질질 끄는 그런 몸으로 샤워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샤워문을 딱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 상태를 딱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 지금 몇 점? 마음 체크해보고.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이 몇 점 상태에서 들어가면 내가 지금 그 5분 혹은 3분 혹은 10분 동안의 샤워를 상쾌하게 하고 나올 수 있을까? 그거 연습. 그거 하나. 쉽죠? 네.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는다고 칩시다. 아침밥을 먹는 게 고객을 만나는 일이고 뭐 보고하는 날이고 시합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아침밥을 먹기 전에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여보 밥 먹어 하고 그러면 준비돼서 그러면 제가 소파에 일어나서 식탁으로 가겠죠. 그러면 일어나서 가기 전에 내가 밥을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먹는
뭐 저희 집 사람은 둘이만 사는데 행복하게 그 먹는 한 10분간, 길어야 10분이더라고요. 저 먹어보면. 그 먹는 아침 시간을 어떤 상태에서 저 식탁에 앉아야 내가 행복하게 밥을 와이프하고 둘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러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몸맘 체크. 그래, 맛있게 먹어볼까?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수고했네, 고맙네 라고 하면서 앉으면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어.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 출근을 해요. 제 사무실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차를 갖고 다녀요. 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문을 열기 전에, 혹은 차 문을 열고 자리에 딱 앉아서 시동 걸고 떠나기 전에 몸맘 체크. 왜? 운전이라는 퍼포먼스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려면, 그리고 혹시 이런 강좌를 들으면서 가려면 내가 지금 몸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몇 점. 그러면 그다음 기도 한번 하고 그 상태에서 운전. 그렇게 회사 가서 아침에 미팅을 해요. 미팅 들어가기 전에 미팅을 성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몸맘 체크하고 미팅. 업무 수행하기 전, 혼자 만약 업무 수행한다면 업무 수행하기 전에, 수첩 펴기 전에 딱 앉아서 몸맘 체크하고 난 뒤에 지금 내가 1시간 동안 뭔가 기획하고 고안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몸맘 체크해서 준비시켜서 수첩 열고 서류 열고 컴퓨터 본다. 등등등 해가지고 잠을 자기 전에도. 잠을 자기 전에. 휴식이라는, 회복이라는 그 소중한 시간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기 전에 그냥 떡실신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몸맘 체크. 그리고 잠잔다. 그거 6번이에요. 6번. 이해하시죠? 이 6번을 네, 일주일만 하세요. 일주일만.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네. 네, 했어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쪽 단톡방에서 그 정말 사례를 꼭 나누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다리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이 사고로 57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한 발짝만 앞서서 볼 수 있다면,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일주일치 신문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좋으실까요? 로또 번호.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한 발자국만 앞설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앞서가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법입니다. 자, 이거는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멘탈이라는 주제고, 멘탈을 코칭해서 멘탈 코칭이라는 이 서비스를 하는 전문가인데, 그래서 국대를 지도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는 것을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에서 코치 협회가 설립된 그 기준 연도가 1992년입니다. 그리고 94년에 본격적으로 코칭 인증 사업을 합니다. 국제 코치 협회라는 ICF라는 설립이 됩니다. 그게 94년입니다. 그러면 95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일본은 95년에 42,000불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42,000불이고, 미국 요 노란 거는 미국인데요. 미국이 28,500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2,300불입니다. 이 뭐 통계청에 나온 자료니까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2002년에 처음으로 코칭 과정이 미국에서 수입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코치로서도 1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때 저희가 18,000불, 17,000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게 코칭이라는 개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코칭이라는 개념은 2만 불 정도 넘어가면 그 사회에서 코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긴다고 표현을 해요. 즉 달리 말하면 코치라는 직업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2002년에 코칭 교육을 받고 실제로 제가 현대 오일뱅크에 임원 코칭을 들어간 게 2005년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비즈니스 코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보면 27,000불, 28,000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3만 불이 넘어가면은 멘탈이라는 주제로 서비스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탈을 제가 가져온 게 2016년에서 2017년 그 사이입니다. 저희 멘탈 코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2017년 3월 달에 멘탈 코치 양성 1기를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저희가 가져와요. 일본이 저희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지금 미국 애들이 2010년 이후에 뭘 고민하는가 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포인트가 어떻게 잡히는가 하면 2010년대부터 마인드 쪽으로 넘어가요. 즉 멘탈로 넘어갑니다. 그때 얘네들 수준이 49,000불이니까 거의 5만 불이에요. 5만 불이 되면서 그 사회에서 멘탈이 중요하다. 멘탈을 뭔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서비스업이 즉 직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측 모형으로 보면 여기는 2035년에 돼 있는데 2035년에 우리는 6만 불이 넘어가죠. 즉 달리 말하면 2030년 정도, 즉 앞으로 한 7년 정도 뒤에 우리는 한 5만 불, 그래도 한 5년 뒤에는 한 4만 5천 불 이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새로운 직업이 뭔가 하면 멘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직업이 확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즉 위너 스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전문 어떤 훈련을 받아 놓으시면 그게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직업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7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멘탈에 대한 수요가 오고 있음을 저희는 느낍니다. 아마 여기 오늘 공부하신 분도 그럴 거예요. 마음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과거보다도.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새로운 직업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위협적인 게 뭔가 하면 챗 GPT입니다. 들어보셨죠? 챗 GPT가 지금 AI에서 공격을 엄청나게 지금 하니까 구글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즉 AI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뭐냐 하니까 이 멘탈 산업입니다. 거기는 아직 AI가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미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시대가 새로운 직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과감히 놓고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나중에 우리 김선생님께서 조금 안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조금 보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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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카톡이 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새로운 직업의 탄생, 시대가 요청하는 코칭,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 멘탈. AI가 침범하지 못하는 게 멘탈, 감정 전달, 네, 마음 챙김이 되겠죠. 이거 이제 서울 스트럭처는 선생님, 일단은 빠져나가겠습니다. 예. 네네네. 국가대표 멘탈을 만든 7가지 멘탈 승리 기법에서 위너 스킬 책을 또 쓰셨고요. 또 국가대표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코칭할 수 있죠. 저도 이 책을 연휴 기간에 쭉 봤는데 아주 훌륭하죠. 무엇을 해도 되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표님입니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네,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은 또 무엇이고 내가 오늘 얻은 것은 무엇인지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박철수 우리 국가대표 멘탈 코치님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채팅방에 링크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다가 인적사항을 남겨주시면 네, 전화를 네, 네,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되겠고요. 끝나고서라도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지금 너 너 이거 기분이 했을 때 어때? 느낌이 어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애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사실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성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부정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성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본능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죠. 뭐 전혀 아니에요. 훈련을 아주 고도로 받은 친구들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말린다고 하죠. 말린다고. 네, 질문 주신 유현실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나면 또 질문하기 힘드시니까 한번 주시고요. 오늘 10명 제가 여기 써놨는데 낭독 독서 모임 50% 할인권 문자 남겨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남립 대표님은 제가 미리 네. 드렸기 때문에 네,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대표님, 구남립 선생님께서 힘들 때 난 할 수 있다 하면 이룰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주문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네네. 예. 정말 어떤 상황에서 진짜 이루어진 거 어떤 거세요? 갑자기 이제 시간이 촉박한데요. 이게 뭐 네. 자료를 만들어서 내는데 그런 순간이 많아요. 국제적으로. 네. 그때 이거 머릿속으로 스페인에 네. 해서 네. 1시간이 지워져 있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그냥 빨리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저기 도움 받아서 정리해서 그렇죠. 제출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네. 식들이. 네. 근데 내가 그 상황을 놓치게 되면 이거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하면은 포기하게 되는데 될 대로 되겠지 하면은 또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좀 효과를 못 만들 때가 있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나는 할 수 있다는 단어가 되게 국민적으로 많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그 케이스는 박상혁 선수, 펜싱 선수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주문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트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셀프 토킹, 만트라적 셀프 토킹이라 그러는데, 그 훈련하죠. 선수들 그걸 하는데, 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됐죠? 아까 우리가 위너란 역경에 왔을 때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외친다고 될까요? 구 선생님이 아마 뭔가를 기획서를 작성하시고 할 때 할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몸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잠재를 끄집어내는데 저항이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막 그냥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고 예, 우리가 마감 증후군처럼 뭔가 있지만 어쨌든 일의 속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아이디어들이 막 올라오고 어디에 자료가 있다는 것도 빨리빨리 생각이 올라오고 손의 움직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지금 에너지가 이 일을 쳐내는 데 있어가지고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집중력이라 그러고 그 상태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럭키에서 럭키를 가고 럭키에서 플로우로 들어간다 그래요. 플로우라는 단어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몰입이잖아요. 몰입. 플로우에 들어가서 더 들어가 버리면 무아지경을 스포츠에서는 더 존이라고 합니다. 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몰라요. 달리 말하면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성적을 낼 때 제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 감독이나 기술 코치들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야, 너 왔나? 그분이 왔냐? 이런 말을 해요. 뭐 그게 약간의 우스갯소리를 같이 느끼지만 그거를 이제 스포츠 쪽에서는 아예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언럭키에서 럭키 상태로, 언리소스풀 상태에서 리소스풀 상태로. 그래서 그 다음에 플로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몸에 있는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 구 선생님이 럭키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플로우 상태까지 가버리신 거죠. 그거는 신비한 건 하나도 없다. 다 자연의 이치다. 절대 초자연적인 의미 없다. 다 자연의 법칙대로 돈다. 이 정도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붓다는 무슨 말인가요? 붓다는 그 부처님을 예, 붓다라고 하죠. 아, 예. 그 붓다 코칭은 제가 이제 뭐 종교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쪽을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를 보기보다는 불학을 보게 되었고요. 뭐 저희 부모님은 뭐 불교 신자시고 저희 집사람은 천주교고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부처님이 가르친 붓다에서 가르치는 그런 컨셉들을 어떤 식으로 멘탈 강화에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특화시켜서 스님들을 가르쳐요, 제가. 예, 그래서 그거는 붓다 코칭이라는 개념은 예,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요. 더 네네네네. 궁금하시다 싶으면은 지금 네네. 채팅방에 신청서 아. 넣어놨거든요.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하는 것은 뭐 원래 이게 좀 상담료가 비싸긴 한데 오늘 특별히 특별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착순 3분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에 대한 안내 신청. 네, 오늘 강의한 박철수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불을 끌어들이는 멘탈 위너 스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강력한 멘탈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2023년 너도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멘탈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타고난 것이기에 운명에 맡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운과 복은 짓는 것이고 쌓이는 것이기에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에 따라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고 좋은 운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상태라고 표현하고 그 상태가 멘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공부 방법. 무엇을 하는 거예요? 멘탈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는데 앞으로는 멘탈이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공부법, 멘탈 전문가가 되는 거죠. 남들보다 먼저 불을 끌어들이는 위너 스킬, 강력 멘탈 만들기 공부를 시작하세요.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킨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멘탈 코치가 되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요. 정말 코칭 공부를 너도나도 하더라고요.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코칭이 상당히 뜨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핫한 직업,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 네.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이거 작성을 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네, 상담을, 무료 상담 30분 코칭권을, 네, 드립니다. 원래 시간도 없으시고 막 바쁘신데 특별히 3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코칭, 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가요? 위너 스킬과 관련하여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요? 멘탈 코칭 전문가가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멘탈 코칭을 배워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주고 싶으신가요? 이거 그냥 다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담은 어떤 내용에 대해 받고 싶은가요? 자녀의 멘탈 코칭 아니면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 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과 날짜에 있으면 조율을 해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설문지 여기 드렸잖아요. 여기다 기입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철수 코치님,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여기 안시호 대표님, 네. 박철수 코치님한테 멘탈 관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멘탈 코칭 받으셨죠? 예, 우리 유현실 코치님도 유현실 받으셨고요. 코치님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잠깐 한 1분씩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좋았죠. 어쨌든 우리 새로운 걸 원래 마음 공부를 제가 오래 했고요. 그러다가 좀 어떤 현실성,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삶과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 고민스러웠는데 이제 이 박철수 코치님한테 이 멘탈 코칭 배우면서 그 마음 공부했던 것을 어떻게 실용화시키고 내 삶에 통합이 됐던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현수 코치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고요. 전과 후를 말씀드리면 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지금 현재 상태, 내가 원하는 상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지금 현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면서 저를 컨트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저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성장하기로 마음먹고 그 시도했던 그 과정을 정말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가 제 자신에게 제 마음의 단단함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매일 도전받고 있고 그 도전을 이제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라보고 빨리 상태를 전환해서 저를 좀 더 단단하게 긍정적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로 멘탈 스킬인 것 같아요. 근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을게요. 제가 우리 네네. 사랑하는 우리 김정순 대표님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어디 갔죠? 네. 이게 감성부터 책은 일본어 책 번역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라고 하는 영국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그분 밑에서 500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감성보다는 그런 책입니다. 유럽 쪽 책입니다. 와, 500시간이나 공부를. 거의 저희가 5년을 교육받은 그분이 한국에 5년 오셨어요. 매년 오셔서 한 달 계시고 가셨는데 올 때마다 저희들은 거의 21일 정도 풀로. 그래서 젠 세라피스트라고 해가지고 국제 선치료 전문가 그 디플로마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이수를 하고 디플로마를 받은 거죠. 우리 김다영 쌤도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을 받았군요. 어디 계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한번 마이크 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코칭에 대해서 그냥 자격증만 취득을 했다가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 박철수 코치님을 만나서 코칭에 대해 좀 전문적으로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좀 원래 좀 멘탈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몰랐는데 그전에는 좀 가장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치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전문가 과정을 받고 좀 저 스스로 좀 성장했다라고 좀 느끼는 부분이 있고, 멘탈이 예전에는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걸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바꿀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코칭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숙하게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요. 이 코칭의 또 매력을 느껴가지고 계속 듣고 있고, 오랜만에 또 코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제가 그냥 비디오를 못 켜서 너무 좀 아쉽지만요. 제가 바뀐 거는요, 예전에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저는 뭐 지하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동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이고, 좀 낙천적으로 좀 바뀌게 되어서, 보는 사람들도 되게 너 밝아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점이 되게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설문지 작성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또 이렇게 친절하게 강의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유용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코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강의 들었죠? 후기를 남겨주는 것, 후기 5줄 이상 남겨주시는 분께 아까 질문이 거의 600가지였잖아요. 그거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 네, 따끈한 후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행복한 밤 되세요.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